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2,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제1강 2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5번 국임 경영계획의 일반 현황 조사와 임항조사입니다. 135회 4교시에서 국임 경영계획의 일반 현황 조사와 임항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국임 경영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임 경영계획은 산림 생태계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하여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휴양문화, 고용기능 등을 증진시키고 국임 경영에 대한 수지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국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임 경영계획은 일반 기본계획과 산림 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 및 국임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국임 경영계획별로 10년마다 작성합니다. 조사 방침은 일반 현황조사와 산림조사가 있으며 산림조사는 지황조사와 임항조사로 구분합니다. 경영계획구에 대한 정확한 지황, 임항 및 관련 정보를 조사, 파악하여 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현장 조사와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이때 산림 기능 구분도, 산림 입지 토양도, 맞춤형 조림지도, 임상도, 인공사진 등을 활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조사합니다. 먼저 일반 현황 조사입니다. 산림의 지리적 위치 및 지세로 산림 경영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을 답사하기 전에 우선 임야대장의 지번을 대조하여 행정구역상의 위치와 인접경영계획구의 관련 상황, 경도 및 이도, 산림대, 해안과의 거리 및 주요 산맥의 해발구, 하천의 수원관계 등을 조사하고 경영계획구 전체에 대한 대체적인 지세를 조사합니다. 다음 면적으로 경영계획구의 면적, 경영계획 편성 면적, 행정구역별 면적을 조사합니다. 기상은 경영계획구의 온도, 습도, 강수량, 풍속, 일조량 등을 계략적으로 조사하되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관측자료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경영연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관리 편성 연역과 경영계획 편성 연역을 조사합니다. 산림계획은 경영계획구의 산림에 대한 모함의 구성, 토양의 성질 및 비옥도, 그리고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임종, 임상, 수종, 용급, 축척 등을 조사합니다. 교통시설 및 임산물 시장 상황은 임산물의 반출 및 이동 등을 위한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임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 상황과 시장 가격 등을 조사합니다. 산원 주민의 실정은 인구 및 직업 상황, 기타 산업의 발달 및 토지 이용 상황, 임금 등을 조사합니다. 국임 경영과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으로 임산물 채취, 습길 조성, 협의체 참여 등 지역사회가 국임 경영에 요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사합니다. 다음 지황조사로 지종구분입니다. 소반의 지종구분은 임목지와 무임목지로 구분하고 만약 소반이 법률에 의거 지정된 법정인지일 경우에는 지정사항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반의 전체 면적을 임목지와 무임목지로 구분한 다음 그 소반에 법정 지정림이 있을 경우 지정된 면적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소반의 전체 면적이 5헥타르, 임목지가 4헥타르, 무임목지가 1헥타르,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이 보호림으로 지정된 면적이 5헥타르일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표는 산림계획, 경영계획상의 소반 지정구분해로 지정별 면적이 합계가 5헥타르입니다. 임목지가 4헥타르고 미임목지가 1헥타르, 재진 없고 하고 1헥타르입니다. 법정 지정림으로 보면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5헥타르입니다. 임목지는 임목도가 30% 초과하는 임지이고 무임목지는 밀임목지와 재지로 구분하며 밀임목지는 임목도가 30% 이하인 임지, 그리고 재지는 암석 및 성역지로서 조림이 불가능한 임지를
임입니다. 법정 지정임은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임지 산지관리법 제4조 3조하고 임목도는 동일한 지위와 임령을 가진 수종을 기준으로 정상한 인분, 법정 인분의 제적에 대한 현실 인분의 제적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다만 제적 산실이 곤란한 인분에 대해서는 임목분수, 흥고 단면적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방위는 소반의 주 사면 방향을 보고 동서, 남북, 남동, 남서, 북동, 북서, 팔방위로 구분합니다. 경사도는 소반의 주 경사도를 보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완경사지는 완으로 표시하고 15도 미만, 경사지는 경 15에서 20도, 그리고 극경사지 급은 20에서 25도, 그리고 험준지 험은 25대 30도, 그리고 절험지 절은 30도 이상으로 합니다. 표구는 지형도에 의거 최저에서 최고로 표시합니다. 토성은 비층 토양의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에 대해 촉감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사토는 약어로 S로 하고 촉감은 거침입니다. 기존은 흙을 물에 묻혀 손으로 비볐을 때 거의 모래만으로 감지되는 토양, 그리고 점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10% 이하입니다. 양지 사토는 LS로 표시하고 촉감은 거침입니다. 모래가 3분의 2 이상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15%입니다. 사질 양토는 SL로 표시하고 약간 거침의 촉감을 가지며 모래가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2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20% 이하입니다. 미사질 양토는 SIL로 표시하고 촉감은 보통입니다. 미사 2분의 1 이상, 모래 2분의 1 이하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27% 이하입니다. 양토는 L로 표시하고 촉감은 보통입니다. 모래와 미사가 대략 3분의 1에서 2분의 1씩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27% 이하입니다. 사질 식양토는 SCL로 표시하고 약간 고운 촉감을 느끼며 모래가 2분의 1 이상, 미사가 4분의 1 이하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20에서 35%입니다. 식양토는 CL로 표시하고 촉감은 고움 느낌을 갖습니다. 모래와 미사가 대략 5분의 1에서 2분의 1씩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27에서 40% 정도 됩니다. 미사질 식양토는 SICL로 표시하고 촉감은 고움입니다. 미사 3분의 1에서 3분의 2, 모래 4분의 1 이하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27에서 40%입니다. 미사질 식토는 SIC로 약어로 표시하고 촉감은 고움을 느끼며 모래 5분의 1 이하, 미사 5분의 2에서 3분의 1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40에서 60%입니다. 식토는 C로 표시하며 촉감은 고움입니다. 점토가 대부분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량이 50% 이상입니다. 유효토심의 정도를 천, 중, 심으로 구분합니다. 천은 유효토심 30cm 미만, 중은 유효토심 30에서 60cm, 심은 60cm 이상입니다. 토양 습도는 비층 토양의 건습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촉감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건조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수분에 대한 감촉이 거의 없는 상태로 풍충지에 가까운 경사지가 해당됩니다. 약건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로 경사도가 약한 급한 사면에 해당되고, 적유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함을 느낍니다. 계곡 평탄지, 계곡 평지 산록부가 해당지입니다. 약습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 물기가 약간 비친 정도로 경사가 완만한 사면이 해당지이고, 습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이며 낮은 지대로 지하 수위가 높은 곳입니다. 다음 지위는 인지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토양, 지형, 입지 등의 인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산림 경영에서는 주로 지위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위지수는 인지 생산력 판단 지표로 소반 내 주수종의 우세목 수고와 수령을 측정하여
수종별 지위지수 곡선에서 2cm 괄약을 적용하여 기록합니다. 다만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 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침엽수는 잣나무, 활엽수는 신갈나무 지위지수 곡선을 적용합니다. 다음 7위는 임산물의 환출과 산림작업을 위하여 임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임도나 도로까지의 거리로 임산물의 가격성뿐만 아니라 산림작업 사업비 산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7위는 소반 경계에서 인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100m 단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1급지는 100m 이하이고 2급지는 101에서 200m, 3급지는 201에서 300m, 4급지 301에서 400m, 그리고 5급지는 401에서 500m, 6급지는 501에서 600m, 7급지는 601에서 700m, 8급지는 701에서 800m, 9급지는 801에서 900m, 그리고 10급지는 901m 이상입니다. 다음 임항조사로 임항조사는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림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장래 수종, 작업종, 벌기령 등을 정하여 조림, 수확후기, 수확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먼저 임종은 산림이 성립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사항으로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합니다. 인공림은 인으로 표시하고 산림이 인공적으로 조림된 임지고 천연림은 산림이 천연적으로 조성된 임지를 말합니다. 임목지의 임상 포리스트 타입은 임목제적 수간 점유 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침엽수림은 침으로 표시하고 침엽수가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인분, 활엽수림은 활료 표시하고 활엽수가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인분, 혼유림은 혼으로 표시하고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75% 초과 75% 미만 점유하고 있는 인분을 말합니다. 수종은 주수종을 기재하고 혼유림의 경우에는 점유 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혼유율은 주요 수종의 임목분수, 임목제적, 수간 점유 면적 비율에 의하여 백분율로 산정합니다. 임령은 인분의 나이를 말하며 인분의 최저에서 최고 수령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령을 분자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령이 18년생이고 최저 수령이 10년생, 최고 수령이 33년생일 경우 10에서 33 나누기 10에서 33분의 18로 표시합니다. 인공조림지는 조림 연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밖에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로 목편을 채취하여 임령을 산정합니다. 0급은 계속되는 몇 개의 임령을 묶어서 임령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년을 1년급으로 하며 0급 기호 및 수령 범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1년급은 1에서 10년, 2년급은 11에서 20년, 3년급 21에서 30년, 4년급 31에서 40년, 5년급 41에서 50년, 6년급 51에서 60년, 7년급 61에서 70년, 8년급 71에서 80년, 9년급 81에서 90년, 그리고 10년급이 91에서 100년생입니다. 평균 수고는 인분의 최고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절하여 정수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5m가 평균 수고고 최저 수고가 10m, 최고 수위가 20m일 경우에 10에서 20분의 15로 표시합니다. 우세목 수령 및 수고는 주 수종의 인분에서 수고가 우세한 나무, 우세목 3에서 5번의 수령 및 수고를 측정하여 이를 평균하여 값을 구합니다. 단 지위가 사전에 파악된 경우 우세목 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수종 메인트리는 해당 서반에 있어서 점유 비율이 가장 높은 수종을 의미하며 우세목 도미넌트 트리는 수간의 발달이 이웃나무 때문에 방해된 적이 없으며 또 확장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수간 및 수간 형태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홍목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평균 경급은 임목의 최저에서 최고, 흉고직경, 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흉고직경을 분절하여 관략 20cm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직경이 20cm, 최저 직경이 14, 최고 직경이 26일 경우에 14에서 26 나누기 20분의 20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소밀도는 조사면적에 대한 임목의 조사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소밀도 소는 수감밀도가 40% 이하인 분, 그리고 중밀도는 수감밀도가 40에서 70, 그리고 밀일 경우에는 수감밀도가 70초가 하는 인분입니다. 축척은 현실 축척과 법정 축척으로 구분합니다. 현실 축척이란 실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축척을 말하고 법정 축척이란 조사한 연금 상태와 생장 상태가 법정 상태인 축척을 말합니다. 1헥타르당 축척과 총 축척은 소지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법정 축척은 연금부패와 생장이 법정 상태일 때 보여야 할 자급급 전체의 축척, 법정 생장과 법정 연급의 분배만 이루어져 있으면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법정림의 요건입니다. 제접 측량은 흉고직경이 6cm 이상인 이목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지상고 120cm 위치의 직경을 2cm 괄약으로 측정하며 수고는 1m 괄약을 적용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 표준조사 및 기타 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소반 내의 모든 인목의 평균 경급과 수고를 조사하여 제적을 산출하고 표준지조사는 소반 내 평균 임상인 개수에서 선정한 표준지 면적 0.04 헥타르 20 곱하기 20m 또는 10 곱하기 40m로 합니다. 표준지 내에서 측정한 인목의 평균 흉고직경과 직경별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제적을 구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전 제적을 산출합니다. 기타 조사란 과거에 조사 자료가 있는 인지에 대해서는 실측 조사를 생략하고 연년 생장량 등을 적용하여 축척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 조사지 또는 경영계획 기간 내 벌채 사업을 할 때에는 전수 또는 표준 조사를 하고 그 밖의 인지에 대해서는 기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의 적용은 신규 조사지 또는 경영계획 기간 내 벌채 사업을 할 때에는 전수 또는 표준 조사를 실시하고 그의 인지에 대해서는 기타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층식생은 치수 발생 상황과 산죽, 관목, 초본유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산림 경영학 176쪽과 구기림 경영계획 작성 참고자료 2021년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번 구기림 경영의 시범님의 조성 기준입니다. 134회 3교시에서 시범님의 조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구기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12조 시범림의 조성 운영에 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 보급하여 공사이름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기림 중 조림 성공지 및 경제림 육성단지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범림의 조성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규칙 제10조 시범림의 조성 기준 등을 보면 법 12조 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림성공 시범림은 용기묘, 파종조림, 수화식재, 혼식조림, 음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입니다.
경제림 육성 시범림은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이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의 모범이 되는 산림입니다. 숯가꾸기 시범림은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조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이며, 임업기계화 시범림은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을 말하며, 복합경영 시범림은 목재 생산과 병행하여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이고, 그다음에 산림 인증 시범림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관한 산림 인증 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입니다. 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합니다. 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토픽 7번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입니다. 75회 3교시에서 산림 경영계획, 영림계획 편성을 위한 산림 구획, 그리고 81회 1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 경영의 체계에 대해 구기림과 공사이름으로 나누어 설명, 그리고 81회 2교시에서 공사이름 경영계획에서 경영계획 수립 내용, 92회 1교시에서 공사이름의 산림경영 가운데 수립 주체 및 수립 대상, 99회 3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목표, 작성 절차, 작성 체계, 그리고 107회 2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과 산림계획 체제, 그리고 107회 4교시에서 공사이름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에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 중 경영계획 및 실행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림경영계획은 유럽에서 위협적인 목재 고갈의 시기에 성립되었습니다. 중세기 이후에 불규칙적인 목재 이용과 산림의 황폐화는 대략 16세기 이래로 목재 수요와 공급 가능성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근대적 산림경영의 시작은 18세기로 추정됩니다. 보석 원칙이 발전하고 산림조사가 개선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목재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학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산림경리학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독일에서 이러한 표현은 중세 독일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산림경영계획의 용어에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소개되었고, 실제로 최적화 기법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널리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리우 유엔 환경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시대가 출발하였고, 산림경영계획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를 영림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 실행해 오다가 세계적인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시대로 되면서 산림경영계획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그 실질적인 내용도 보다 산림 현장에 가까운 계획을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면, 산림경영의 수립 목적은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 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이 필요합니다. 산림경영의 특징은, 산림경영이란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림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야 합니다. 사유림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산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가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의 체계를 살펴보면 산림경영계획은 크게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산림경영계획과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유림 경영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해당 경영계획구의 구체적인 사업과 방향이 설정되며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국유림 종합계획 등과 같은 종합적인 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향식 체계로 이루어지며 모두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왔으나 산림기본법의 개정으로 2018년부터 새롭게 계획되는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은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림은 산림계획의 수립에 따른 주체와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산림기본계획은 수립 주체는 산림청장이고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국유림은 지역산림계획은 수립 주체가 지방산림청장이고 대상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유림 종합계획은 수립 주체는 국유림 관리소장이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수립 주체는 지방산림청장이고 대상은 경영계획구입니다. 공사유림의 경우 지역산림계획은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산림경영계획은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산림소유자가 수립 주체이며 대상은 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포하고,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장기전망과 산림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공포하거나 수립하지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전망을 수정하여 공포할 수 있고,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계획에서는 먼저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둘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셋째,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넷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산림재해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여섯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탄소업선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번째, 인도 등 산림경영기관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번째,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계획됩니다. 산림기본계획은 시도의 산림기본계획구와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수립하지만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 일정한 지역을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하여 산림기본계획구로 정하기도 합니다. 시도 산림기본계획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그리고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는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으로 합니다.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붙이며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기본계획구로 정할 때는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때 지역산림계획은 시군자치구의 지역산림계획구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지역산림계획구도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자치구의
지역산림계획구는 시군의 행정구역, 그리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으로 합니다.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이며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지역산림계획구로 정할 때에는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입니다. 국유림 종합계획입니다. 국유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림 종합계획은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국유림 종합계획에는 첫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향. 둘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셋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과 추진 방법. 넷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국유림 경영계획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지역 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산림경영계획의 목표를 살펴보면 산림은 국토 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 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산림 경영이 목표입니다. 산림 경영 계획의 작성 절차를 보면 먼저 산림 기본 계획 및 지역 산림 계획이 수립입니다. 지역 경영 목표 및 장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산림청장, 광역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사를 실시합니다. 지황, 이망 등 산림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주체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지역산림계획과 산림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산림경영기술자와 산주가 해당 수립 주체입니다. 다음은 승인인가 및 변경입니다. 인지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합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 승인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행합니다. 실행 주체는 산주가 됩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체계를 보면 산림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단위 계획이며 지역산림계획은 지역 단위 상위 계획으로 국유림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과 공사유림을 담당하는 광역시 도지사가 작성합니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지방청장이 작성하고 관리소장이 사업 실행을 담당합니다. 공사유림 산림경영에서는 공유림은 시장군수가 작성하게 되고 사유림 경영계획은 산주가 작성을 함께 됩니다. 그림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절차를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산림기본계획은 작성은 산림청장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그러면 지역산림계획을 국유림과 국유림 지역산림계획과 그리고 공사유림의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합니다. 국유림 지역산림계획은 작성은 지방산림청장이 하고 대상은 지방청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은 국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라 국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작성은 지방산림청장이 하고 대상은 국유림 산림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사유림의 경우 지역산림계획은 광역시도지사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작성은 시장군수 또는 산주가 작성하고 대상은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구입니다. 인가는 시장군수가 인가를 합니다. 산림조사를 살펴보면 산림조사는 전수조사, 필수조사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는 소반 내의 모든 잇목을 대상으로 가슴 높이의 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잇목 간제적 표를 이용하여 잇목 개개의 제적을 구한 후 전체 제적을 산출합니다.
표준조사는 산림, 서반 내 평균 임상인 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일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헥타르 20 곱하기 10 또는 10 곱하기 40으로 합니다. 가슴높이 지름은 2cm 관략으로 수준별로 측정하여 기록하되 6cm 미만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직경 급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미터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표준지 내에서 측정한 임목의 평균 가슴 높이의 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제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체 제적을 산출합니다. 다음 경영계획 및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경영목표는 산주가 이해하기 쉽도록 벌기령과 수학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를 60년 벌기령으로 우량 대견제 생산을 경영목표로 합니다. 중점사업은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기간 동안의 중점사업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의 집중 실시입니다. 조림은 연도별, 수종별로 면적과 조림 호수를 기재합니다. 조림 사유는 산불 피해지, 조림 실패지, 벌채 수확 등으로 기재합니다. 숯가꾸기는 연도별로 종별에는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인 가꾸기, 가지치기, 덩굴류 제거, 속가배기 등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임목생산은 사업종으로 간벌, 주벌, 굴치, 피용벌채, 지장목벌채, 수종갱신벌채, 숯가꾸기 벌채를 기재합니다. 다만 숯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임목을 생산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작업종은 주벌의 경우에는 모두배기, 모수작업, 골라배기, 외림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굴치는 제정란의 본수를 기재합니다. 시설은 종별은 임도, 운제로 그리고 작업로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시설하는 개소수 및 사업량 킬로미터를 기재합니다. 소득사업은 품목은 임목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한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표고, 더덕, 장례, 오미자, 수액, 야생화, 조경수 등입니다. 작업종은 식재, 가꾸기, 채취 등을 기재하고 사업량은 품목별, 작업종별에 맞는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헥타르 또는 본수는 밤나무, 조경수, 분재소재, 식재 등이고 킬로그램은 밤, 표고, 송이, 고사리, 취나물, 삼지구엽주, 산수, 채취 등입니다. 리터 단위는 수액 채취 등을 나타냅니다. 참고문헌은 신고, 산림경영학 169쪽과 임목기술 핸드북 1459쪽, 그리고 공사이름 경영계획 및 운영요령,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번 산림경영계획에서 산림구획입니다. 75회 3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 편성을 위한 산림구획, 그리고 104회 4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 수립시 임소반 구획 요인, 125회 1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소반의 구획기준, 126회 2교시에서 임소반의 구획요령, 그리고 130회 3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산림구획 방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구획은 실제적인 경영활동, 즉 계획, 실행, 부기 및 통제에 적합하도록 산림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취급하기 쉬운 경영 단위로 구분하는 데 있으므로 산림 경영에 있어서 계획, 실행, 부기 및 통제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경영계획에서는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의 순으로 산림을 구획하여 산림 경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획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관리 기록을 유지하거나 또는 산림경영의 내용을 부기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상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계획구는 구기림, 공유림, 사유림, 경영계획구로 구분됩니다. 구기림은 산림청소관, 산림청소관의 구기림으로 구분하며 구기림 관리소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구기림 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는데 보통의 경우 행정구역상 시군 단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춘천 구기림관리소, 화천 경영계획구입니다. 공유림은 도유림, 시군유림, 학교림 경영계획구 등이 있습니다.
공유림 경영계획구 앞에 기관명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 공유림 경영계획구입니다. 잘못된 사례는 뭐뭐시 뭐뭐면 뭐뭐리 경영계획구입니다.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를 구분할 때는 기관명 앞에 지역명을 붙입니다. 2이면 공주시 공유림 경영계획구가 A시입니다. 공유림 경영계획구가 2개 이상임에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경영계획 명칭만으로 어느 지역의 경영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림은 일반 경영계획구, 협업 경영계획구, 기업 경영님 계획구로 나뉩니다. 일반 경영계획구, 협업 경영계획구, 일반 경영계획구로 구분하고 각 계획구 앞에 산림 소유자명, 업체, 협업체명, 기업체명을 붙입니다. 사유림을 지역별로 한 개의 일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임소반 구에게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일반 경영계획구, 공공면 공공리 일반 경영계획구, 남설악 협업 경영계획구, 약수임산 기업 경영계획구 등입니다.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는 그 명칭 앞에 지역명을 붙입니다. 예시로 봉우동, 홍길동 또는 사유림 일반 경영계획구, 오색리 남설악 협업 경영계획구, 장성군 약수임산 기업 경영계획구 또는 화하면 정성군 약수임산 기업 경영계획구입니다. 임소반 구역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임반은 일정 구역 100헥타르 내를 경계로 합니다. 소반은 시업의 종류, 임상,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구역합니다. 필지별 지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림구역의 종류를 살펴보면 산림구역은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경영계획구는 소유자,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구역한 경영단위고 임반은 산림의 위치 표시 그리고 산림사업의 기록 편의 등을 위하여 구역합니다. 소반은 시업 및 취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별로 구역합니다. 시업이란 조림, 벌채, 숯가꾸기, 사업 종류별 구분이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 등이 있으며 취급은 산림보호구역, 대부, 사용허가지, 제지 등이 있습니다. 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산림경영계획서와 같게 구역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용역 수행자의 과도한 경비 손실을 방지합니다. 면적은 가급적 100m 내로 구분하고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 가능합니다. 산림 소유 면적이 100헥타르 미만이면 1개의 임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등선, 하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번호는 유역 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표기합니다. 신규 재산 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는 면적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은 1인반, 1-1은 1인반 1보조사번을 뜻합니다. 보조임반은 기존 경영계획구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편입될 때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반은 산림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소반 경계를 결정합니다. 면적은 최소 1헥타르 이상으로 구역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헥타르 이상으로 구역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역하고 소반 내에서 이용 형태, 수종 그룹, 계획기간 동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소반을 편성합니다. 이때 보조소반을 장기적으로 독립해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산림 기능에 따라서는 산림 기능이 상이할 때는 수원함양림, 산지재해 방지림, 자연환경 보전림, 목재선장님, 산림양림, 생활환경 보전림 등이고 지종이 상이할 때는 보정 제한지, 일반 경영지 및 임목지, 부임목지가 해당됩니다. 임종은 천연임, 인공임, 임상은 침엽수림, 한렵수림, 혼연임, 작업종은 개벌, 모수작업, 택벌, 산벌, 외림 작업이 서로 다를 때, 임령, 지위, 기타, 작업조건 등이 현저히 서로 다를 때 편성합니다.
번호는 인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보조 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 1-1, 1-1, 1-1, 1-1, 1-2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1-1, 1-1은 1인반 1보조소반 1소반을 나타내고 1-1, 1-1, 1-1은 1인반 1보조소반 1소반 1보조소반 1-0, 1-1은 1인반 1소반 1-0, 1-1, 1은 1인반 1소반 1보조소반을 나타냅니다. 그림은 산림 구획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1인반이고 1인반 2소반을 나타내고 1인반 3소반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인반에서 소반, 보조소반으로 1인반 1소반, 1보조소반, 1인반 1소반, 2보조소반을 각각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공사유림 경영계획 및 업무편람 6에서 6페이지와 67페이지, 그리고 신고 산림경영학 175쪽, 그리고 고등학교 산림경영 1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번 산림경영계획 도면입니다. 80의 1교시에서 경영계획도 작성 시 혼요림과 조림 예정지를 표시하는 기호와 색채, 그리고 83의 1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산림기능도 작성했다는 법례, 그리고 95의 1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서에 첨부되는 산림기능도 중 산지재해 방지림과 목재 생산림을 표시하는 기호와 색채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도의 법례를 보면 하천은 표시기호는 그림 보시는 바와 같고 청색으로 나타내고 삼각점은 삼각점으로 하고 흑색, 침엽수는 네모진 상태에서 이렇게 침엽수, 회색 평책, 활엽수는 동글뱅이에서 이렇게 해주고 담록색 평책, 혼요림은 침엽수하고 활엽수를 같이 해가지고 담갈색 평채로 나타내며 조림 예정지의 경우는 적색 평점선, 수중갱시는 청색 평점선으로 나타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임업경영학 212쪽과 산림경영학 2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기능도 법례를 살펴보면 생활환경보전님의 생자를 표시하고 색채는 연두색으로 합니다. 색급은 RGB는 삭제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님은 보자로 하고 보라색으로, 수온함량님은 숫자 하늘색으로 하고, 산지재해방지림은 방자 주황색, 산림휴양림은 휴자 연보라색, 목재선상님은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기능별로 생활환경보전님의 풍치보안님 풍, 비사방지보안님은 비, 도시공원은 도, 개발제한지역은 개, 생활환경보안님은 활, 기타는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님 보건보안님 보, 업부보안님 산림유전자원보전님은 유, 최종님 채, 최종원은 원, 시험님은 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 보전녹지지역은 녹, 자연공원, 국립도립, 국립공원은 공,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은 생, 조수보호구는 조, 습지보전지역은 습, 특정도서는 특,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님의 사찰님의 사, 문화재보호구역은 문, 수목원은 목, 그리고 수원함량님의 수원함량보안님은 수, 상수원보호구역은 상, 한강수계는 한, 영산강 섬진강은 영, 금강수계 금, 낙동강수계 낙, 집수 자연경계는 집, 그리고 산지재해방지의 사방지, 산사태 복구지 포함한 사방지는 방, 토사방비 보안님은 토, 낙석방지는 석, 그리고 산림휴양림은 자연휴양림이 휴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산림계획서에 첨부되는 도면 구기림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치도는 구기림 경영관리 기본정보, 국사경계, 임수반 구분, 임상, 영급, 소밀도, 인도 등이며 경영계획도는 경영계획에 편성된 10년계획, 조림, 습각구기,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이며
목표 임상도는 맞춤형 조림 지도와 현 임상을 고려한 목표 임상, 침엽수 구종, 활엽수 구종, 혼혈임입니다. 그리고 또 산림 기능도는 산림을 6개 기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여 구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법정 기능을 약어로 표시하고 산림 경영계획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구분되는 기능을 기타로 표시합니다. 각각의 기능이 서로 중복될 경우 주된 기능색 위에 중복되는 기능에 해당 원색을 사색으로 표시합니다. 사선 간격은 6mm로 하고 사선 표기 순서는 먼저 우에서 좌, 그리고 두 번째 좌에서 우, 세 번째 수직, 네 번째 수평의 눈으로 표기하며 사선은 기능별 기본 색채의 원색으로 합니다. 구기림에서 산림 기능도 구분 표시를 보면 생활환경 보존님은 생, 연두색으로 하고 자연환경 보존님 자, 보라색, 자연 수원 함량은 수, 하늘색, 그리고 산지 재해 방지는 재, 주황색, 그 다음에 산림휴양림은 휴, 연보라색, 목재 생산님은 목, 초록색으로 구분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구기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2021년 산림청 예규와 구기림 경영계획 작성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번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단위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25회 2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단위와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단위는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유림 경영계획구는 해당 지역에 소지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입니다. 사유림 경영계획구는 해당 지역에 소지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입니다. 사유림 경영계획구의 구분은 일반 그리고 협업, 기업으로 나뉘며 먼저 일반 경영계획구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이고 협업 경영계획구는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 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입니다. 다음 기업경영님 계획구는 기업경영님을 수여한 자가 기업경영님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조림면적, 수정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둘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배기 등에 관한 사항. 셋째, 벌채 굴치 방법, 벌채량 및 수정별 벌채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넷째, 인도, 작업로, 운제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참고문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단위와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교시 1강, 제1강, 2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